KBS 1라디오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메달 행진이 이어진 파리올림픽, 그야말로 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경기를 보는 내내 우리도 마음을 졸였었는데요. 우리 선수들은 얼마나 긴장됐을까요? 그래서 선수들은 멘탈 관리도 훈련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신의 강점은 더 살리고 그 어떤 방해 요소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스포츠 선수들의 멘탈 코칭을 해온 사람이 있습니다. 심리 코치 정그린 박사인데요. 국가대표 선수들은 멘탈 관리를 어떻게 할까요? 정그린 박사 지금 만나봅니다. 네, 심리 코치 정그린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심리 코치다, 또 멘탈 코칭이다, 이런 말을 저희가 요즘 하는데 특히 요즘 멘탈이라는 말을 특히 많이 쓰더라고요. 네. 일단 제가 이걸 여쭤보고 싶어요. 멘탈이라는 게 우리가 네. 흔히 정신력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좀 같은가요? 다른가요? 비슷한 맥락이기도 한데 그 사람들이 저한테 진짜 질문 많이 던져요. 저는 멘탈이 약해요. 뭐 이런 질문들 정말 많이 던지는데 그래서 그럼 어떤 부분이 약하세요? 그러면은 사실 자기가 진짜 어느 부분이 약한지 모르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네. 유리 멘탈 아니면 강철 멘탈 이렇게 표현들을 하시는데 양분화된 그 멘탈이 아니라 멘탈이라는 거는 우리의 마음이다. 어느 곳이든 갈 수 있는 어느 위치에든 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 상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네네. 네. 그렇군요. 사실 이번에 이제 파리올림픽 우리 네. 선수들 활약을 보면서 특히 네. 메달리스트들 보면서 보니까 그 올림픽까지 간 선수들은 뭐 실력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고 나중에 보면은 이 결정적인 순간에 멘탈이 좌우하는 경우를 네.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걸 네. 보면서 이번에 특히 뭐 우리 양궁 대표 선수들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우리 선수들이 멘탈도 금메달이다 이런 얘기들을 맞습니다. 했었는데 이번 올림픽 출전 선수들 중에서도 네. 우리 박사님이 코칭해 주신 선수가 있죠. 네, 맞아요. 네. 지금 탁구 신유빈 선수하고 그리고 골프에서는 고진영 프로 그리고 리디아 프로. 리디아고 프로 이렇게 예, 있어요. 정말 대단한 선수들의 네. 심리 코칭을 해주셨는데 우리 특히 이번 신유빈 선수 혼성에서 이제 동메달 따고 맞아요. 혼합복식에서 네. 동메달 땄어요. 그 단식에서는 너무 아쉽긴 너무 했습니다만 아쉬웠어요. 네. 그 보여준 파이팅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진짜 큰 힘을 주고 굉장히 그 신선한 충격이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눈빛이 살아있잖아요. 그쵸? 신유빈 선수. 신유빈 선수는 어떤 부분에서 좀 심리적인 도움을 요청을 하시던가요? 신유빈 선수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심리 코칭을 시작을 했었어요. 그렇게 일찍이요? 네. 예. 네. 근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봤을 때 그 눈빛이 잊혀지질 않아요. 네. 초등학교 5학년밖에 안 된 이 꼬꼬마가 어떻게 눈빛이 이렇게 살아있지? 하고 정말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 눈빛이 아직도 이글이글 살아있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신유빈 선수 같이 이렇게 건강한 정신을 가진 선수는 어떤 부분에서 우리 신유빈 선수 같은 경우에는 도움을 요청하던가요? 신유빈 선수는 이제 잘하는 것도 훨씬 더 좀 개발해서 잠재력을 극대화시키는 부분에 네. 대한 코칭 그리고 또 안 겪을 것 같았지만 슬럼프라는 걸 분명히 겪었었어요. 그래서 두 번의 슬럼프가 크게 있었는데 첫 번째 슬럼프가 이제 재작년에 어느 순간 이제 부상이 오고 몸이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탁구를 내가 이제는 그만둬야 되나? 라는 생각을 난생 처음 해본 거야. 난생 그 처음. 어린 나이에도 또 그런 심각한 고민을 그쵸? 했군요. 네. 그리고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건가? 라는 생각에 부딪힐 때 사람들은 대부분 포기라는 걸 하고 좌절이라는 건 하는데 신유빈 선수가 그 비슷한 것들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네. 그래서 그때는 그런 도움을 또 요청했었고 예. 그리고 또 올 초에도
또 슬럼프가 한 번 또 찾아왔어요. 근데 올 초에 찾아온 슬럼프는 조금 달랐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목이 집중이 되는 시기였고 또 올림픽이라는 정말 큰 무대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뭐 여러 기자분들서부터 해서 주변 관계자들, 팬분들, 많은 분들이 너무 관심을 쏟으니까 부담이 된 거예요. 막중한 부담감이죠, 네. 진짜. 나 이거 실수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정말 잘해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에 휩싸이다 보니까 원래 과정이라는 걸 굉장히 즐기던 선수였는데 결과에 치중되다 보니까 너무 부담돼서 오히려 자기 경기를 펼치지 못하는 그런 장면들이 올 초에 좀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코칭을 해주셨어요? 어떤 식으로 도움을 주시나요? 그래서 올해 초에 있었던 그 슬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간관계, 대인관계에 대한 거, 그리고 내가 사람들을 어떻게 상대하고 사람들이 나한테 해주는 피드백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거.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나를 뭔가 괴롭히거나 뭔가 압박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네네. 진심은 어떤 진심이고 근데 표현 방법들이 다들 다르기 때문에 내가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게끔 좀 객관화시키는 작업 요것도 첫 번째로 들어갔어요. 객관화. 네. 그 상황을 객관화해서 받아들이는 그쵸. 거. 근데 그게 어린 나이에 쉽지 않은 거잖아요. 쉽지 않죠. 예. 네. 어떤 좀 구체적인 솔루션 방법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냥 저는 이제 뭐 노트해서 정리해보는 거를 좀 많이 활용을 하는 편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내가 혼자 생각을 하고 있을 때는 사람들이 뭐 나에게 어떤 말을 던졌을 때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나의 방식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죠. 자, 근데 그 사람이 이야기한 거를 적어보고 내가 어떤 감정으로 받아들였는지도 적어보고 네. 근데 그 사람이 생각이 어떠한 생각이었는지 유추해보고 그다음에 내가 감정적인 게 아니라 상황적으로 판단해봤을 때 어떤 감정을 가졌는 게 더 올바른 상황이었는지 네, 이런 네. 것들을 조금 정리해 나갔어요. 적는 것만으로도 객관화 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겠군요.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게 네. 내가 생각을 하면 생각이라는 거는 자꾸 가지를 뻗쳐나가게 되고 이제 좀 불순물이 달라붙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본래 했던 생각에서 다른 걸로 넘어가는. 근데 적어놓는 거는 명확하게 딱 적혀있기 때문에 이게 뭐가 덧붙여지지가 않거든요. 예전에 선생님이 공부 잘하려면 필기 잘해야 된다고 적자 생존이라고 적는 사람이 네. 산다 그랬는데 이게 어떤 심리적인 그 어떤 네. 심리를 다루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네요. 굉장히 도움 많이 돼요. 네. 예. 어떻습니까? 네. 그 스포츠 선수들의 멘탈 코칭은 일반인들하고 좀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 차이가 없어요, 저는. 예. 왜냐하면 저는 심리학 기반으로 하는 코칭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일반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이다 보니까 사실 심리학이라는 거는 일반인들에게도 적용이 되고 선수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들의 마음을 보살피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같아요. 네. 자, 또 같은 맥락이 뭐가 있냐면 선수들도 뭐 정말 꼭대기에 있든 아니면 저 아래에 있든 성적과 관계없이 마음의 등락이라는 게 있죠. 네. 그리고 또 일반인들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마음의 등락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안 됨에도 불구하고 여유가 있을 때가 있고 잘 되지만 괴로울 때가 있고 이런 것들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차이는 없어요. 네. 네. 사람 마음이 거기서 거기죠. 맞아요. 그렇습니다. 올림픽 금메달을 땄건 네. 평범한 사람이건. 네. 근데 우리 다 누구나 좀 강한 멘탈을 갖고 싶잖아요. 네. 예. 네. 근데 이 강한 멘탈이라는 게 과연 뭘까? 예. 저는 강한 멘탈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그냥 건강한 멘탈이라고 표현하는 거 훨씬 좋아해요. 그렇네요. 네, 예. 네. 건강한 멘탈은 그럼 네. 어떤 멘탈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러니까 좋은 상황이 오더라도 정말 힘겹거나 안 좋은 상황이 오더라도 그 상황들을 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 좋은 상황은 좋은 상황대로 잘 즐길 수 있고, 그리고 안 좋은 상황이 오더라도 거기서 내가 완전 감정적으로 확 빠져드는 게 아니라 솔루션을 제공하고 문제 해결을 해나갈 수 있는 여유 있고 좀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태. 네, 네. 또는 우리는 안 좋은 감정이 있을 때 무조건 문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그 안 좋은 감정이 오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그 감정에 머물러서 조금 기다리고 느껴보는 거 이런 것도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막상 그게 내일로 닥치면 쉽지가 않단 쉽지 말이에요. 않죠. 너무 많이 예. 힘들죠. 네. 그 유연함을 가지라고 하셨는데 네.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는 게 유연함을 가질 수 있는 걸까요?
대부분 이제 뭐 내가 실수를 하거나 치명적인 실수라고 생각하거나 가벼운 실수든 치명적인 실수든 그런 실수나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놀랜단 말이에요. 경직되고. 네. 그리고 또는 그게 트라우마로 남을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이게 정말 거기에 너무 의미를 깊이 두면 트라우마가 될 수 있는 건데 거기에 의미는 살짝 두지만 그럼 내가 어떤 방법으로 조금 개선해보면 좋겠다라고 방법론을 생각한 사람들은 오히려 그게 트라우마로 남지 않고 나한테 좋은 경험이 되거든요. 네. 앞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긍정의 경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 태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멘탈 훈련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일단은 자신에 대한 파악. 자기를 알아라. 네. 먼저. 나를 제대로 알고 가는 거. 네. 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좀 약점으로 갖고 있는지, 그럼 내가 정말 살려야 될 나의 강점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내가 인정해야 될 그 선들은 어디까지인지, 네. 조금 더 개발할 수 있는 영역들은 무엇인지,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 정말 싫어하는 거, 그 선은 어디쯤에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을 조금 알아가는 거. 그렇군요. 예. 지피지기부터 먼저 해야 된다. 네. 그 심리 상담, 정신과 상담하고 네. 이 멘탈 코칭은 네. 좀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 심리 상담이라는 개념이나 신경 정신과, 요즘은 정신건강의학과라고 표현을 네네. 하고 있는데, 이제 대부분 이제 아픈 부분들을 정상의 궤도로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더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심리 코칭이라는 분야는 내가 뭐 어떤 상태에 있던지 간에 나를 조금 더 발전시키고 개발시키고 잠재력을 극대화시키고 또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거를 행동으로 옮기고 그걸 습관화시키게끔 만드는 솔루션이 좀 많이 제공이 되는 편이에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택하게 해주는. 네. 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정신건강의학과에 가면은 가령 뭐 몸에 질병이 생기면 치료받는 것처럼 마음의 질병을 네. 치료한다. 네. 그 멘탈 코칭을 받는다는 건 우리가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피트니스 센터에 가서 네. PT를 네. 받고 운동을 한다. 굉장히 비슷한 표현이세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네. 했어요. 네, 맞아요. 예. 네. 근데 이런 그 사람 마음에 관심을 갖고 네. 멘탈 관리 공부를 하게 되는 계기가 우리 정 박사님은 따로 있으신가요? 제가 원래 어렸을 때부터 심리학에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심리학 전공하셨죠? 네네,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심리학에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그런 책들 관련된 것들을 너무 많이 봤고, 근데 이제 그중에 왜 이 심리 코칭이냐, 멘탈 코칭이냐,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미디어 같은 게 많이 발달이 안 되어 있을 때였는데, 네. 근데 책을 막 이제 읽고 찾아서 보다 보니까 외국에서는 이제 더 선진화되었었잖아요. 우리 과거에는 외국들이. 그랬을 때 정말 난다 긴다 하는 기업들의 그 수장들이 이 심리 코칭이라는 걸 받는 거예요. 그걸 그 장면을 보고 와, 저런 게 다 있구나. 너무 멋있다. 그리고 너무 올바른 방향성이다, 저거는. 그래서 좀 동경을 했죠. 네, 그래서 네. 그러면은 심리 코치가 될 수 있는 길은 뭐가 있을까? 국내에는 그때까지만 해도 뭐가 없었어요. 학과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좀 고민 해보다가 이제 뒤늦게 이제 석박사를 조금 마치긴 했는데, 지금 이제 학과들도 생겼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관심을 갖고 심리 코치하는 있다가, 학과가 따로 있나요? 우리나라에? 네. 그 이제 심리학을 베이스로 한 코칭은 사실 제가 나온 학교 하나밖에 없긴 해요. 지금까지는. 네. 그 코칭이란 말은 한 10여 년 전부터 굉장히 유행을 했었는데.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제 코칭이라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게 국내 코치 자격증도 있고, 그리고 국제 코치 자격증도 있고, 요거는 한 20년 더 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격 취득을 해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코치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분들이 훨씬 더 많으시긴 하세요. 네. 네. 코칭 프로세스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시고, 근데 저는 이제 심리학을 기반으로 한 코칭이기 때문에, 네. 비슷하면서도 이제 기반이 조금 다른 뭐 이런 개념이긴 하죠. 많은 분들이 막연히 이런 게 있구나, 멘탈 코칭이라는 게 있구나 하는데 이제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좀 예를 들어서 한번 저희가 한번 보죠. 네네. 고진영 선수, 네. LPGA 최장기 1위 프로골퍼였지 않습니까? 그쵸. 예, 우리 고진영 선수도 이제 상담을 해주셨다고 하는데. 네. 이 고진영 선수에게는 네. 물론 뭐 기술은 세계 최고고 뭐 네. 훈련도
엄청나게 성실하게 하셨겠지만은 네. 이기는 멘탈이라는 게 있다고 하던데 이기는 멘탈이라는 게 뭔가요? 무엇이든 조금 목표를 잡아놓으면은 그것을 어떻게든 꼭 이뤄내는 그 성향이에요. 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적혀져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이거는 고신영 선수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어떤 정상을 다 밟아본 선수한테는 기본적으로 이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있어요. 기본적으로 네. 있는데 이제 고진영 프로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그게 되게 강렬한 선수인 거죠. 그렇군요. 네. 또 골프 선수가 많네요. 보니까 우리 박인비 선수도 네, 2016년에 리우 올림픽 앞두고 네, 맞아요. 굉장히 많이 힘들었다고 하던데 네. 결국은 금메달을 그쵸, 땄습니다만 맞습니다. 예, 멘탈 코칭으로 극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 박인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강점을 살린 건가요? 박인비 프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강점을 갖고 있냐면 굉장히 심플하고 그리고 분석 능력이 뛰어나고 이런 강점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슬럼프가 왜 찾아왔었냐면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된다는 부담감도 있었고, 자 그러다 보면은 선수들이 어떤 오류에 빠지냐면 내가 정말 결과를 잘 노출해내야 돼. 네. 그래서 나는 지금 우승권이기 때문에 우승 아니면 안 돼. 뭐 이렇게 결과주의적으로 조금 많이 넘어가요. 네. 자 그럴 경우에는 정말 과정의 즐거움이 뭐였는지 그것들을 상기시켜주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생각하든 생각하지 않든 결과는 나오게 되어 있어요. 네. 근데 그 결과가 잘 나오기 위해서는 그 과정을 하나하나 제대로 스텝을 잘 밟아나가야 결과가 잘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과정을 즐기자라고 했었어요. 그럼 그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즐길 건지에 대한 플랜을 이제 세워보는 거죠. 그러니까 말은 과정을 즐기고 싶은데 결과의 중압감을 생각하면 그쵸, 맞아요. 즐기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럼 과정을 즐기려면 어떻게? 목표는 명확하게 잡아놔야 돼요. 네. 목표는 명확하게, 이게 결과죠. 어떻게 보면은 내가 오늘 꼭 우승이라는 걸 하고 싶어. 내지는 오늘 진짜 좋은 성적을 내고 싶은데 그건 결과지향적인 거잖아요. 근데 진짜 우승하고 싶어. 하다 보면 이제 떨린단 말이죠. 그래서 긴장감이 몰려와요. 이 긴장된 상태로 그래서 이거 진짜 잘 쳐내야 되는데 지금 이 샷을 잘 쳐내야 되는데 하면은 이제 나의 생각은 이 샷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잘 쳐내야 되는데 이 불안감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네. 샷이 살짝 엇나가는 거죠. 네. 그럼 결과가 안 나오죠? 내가 그렇게 걱정했더니 진짜 결과가 이렇게 나와버렸네? 그럼 그걸 이제 사실로 받아들이고 다음부터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또 실수할까 봐. 네. 자, 그게 아니라 내가 목표는 명확히 잡아놨어요. 오늘 진짜 내가 우승을 목표로 간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뭘 해야 되지? 지금 내 감정 상태 어떻지? 지금 약간 잘해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긴장하고 있구나. 오케이. 근데 긴장해도 괜찮아. 그거 누르려고 하거나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 나니까. 자, 긴장한 상태지만 내가 할 일을 할 수 있어. 지금 무엇을 해야 되지? 몸의 느낌 느끼고, 자, 어드레스의 상태를 느끼고, 내 손의 감각도 한번 느껴보고, 자, 빈스윙 할 때 어떻게 내가 머릿속으로 계산해서 이렇게 하면 좋을지 계산한 다음에 그걸 모션 한번 진행해보고, 오케이. 그거다 싶으면 그대로 그냥 바로 돌입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도 알고 있는 해결책인데 이제 그걸 한 번 더 주지를 시키는 거네요. 왜냐하면 그 당황스러운 순간들 있잖아요. 예. 그때 사람은 이성을 잃어요. 맞아요. 이성을 잃기 때문에 알고 있는 방법이지만 그거를 제대로 시스템화 시켜가지고 쓰지 못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코칭을 통해서 좀 강조시켜 주는 거죠. 잊지 말고 이걸 할 수 있게끔. 네. 보니까 신지혜 선수도 있어요. 네. 골프 선수들이 많은 게 제가 그 잭 니클라우스가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골프의 50%가 멘탈, 40%가 셋업, 10% 스윙에 달려있다. 그만큼 멘탈 스포츠라서 그런가 본데 우리 신지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든가요? 신지혜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자신의 강점을 정말 잘 알고 있는 선수예요. 네. 그리고 단점이 있더라도 그거를 조금 잘 보완해서 쓰는 선수이고 한데 신지혜 선수 같은 경우 정말 유명한 그 일화가 있지만 이제 그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점점 LPGA의 그 투어에서
전장의 길이가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신지혜 프로는 그 전장이 점점 길어지는 걸 따라가기가 이제 힘든 거죠. 그러니까 거리가 비거리가 그렇게 많이 나간 선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선택을 한 게 그럼 너의 강점이 뭔지를 한번 파악해보자라고 했을 때 신지혜 선수는 정말 정확도가 그 선수의 강점이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럼 그 강점을 살려서 플레이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자신도 그걸 받아들였고 바로 장착을 하고 일본 투어로 넘어가죠. 네. 그래서 일본 투어에서 그 정확도로 승부를 보면서 아직까지도 우승을 하고 정말 많은 상금을 벌고 있는 선수 중에 하나죠. 네. 최장기 선수죠. 그러니까 그러네요. 맞아요. 그 나이가 가장 많은 선수. LPGA에서 어떤 좌절을 한번 보고 이게 점점 환경이 어려워져. 나의 강점을 살려서 네. 일본. 네. 네. 그러니까 거기서 또 통하는. 네, 맞아요. 그러네요. 네. 굉장히 전략적인 면도 굉장히 중요하다 싶은. 굉장히 전략적이에요. 한국에서도 잘했었고 LPGA에서도 잘했었고 JLPGA에서도 잘했었고 이 세 경기 모두를 잘했던 선수는 신지혜 프로밖에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정말 많은 또 사랑을 받는 이 동계올림픽 선수입니다만 피겨스케이팅의 차준환 선수도 아주 강한 멘탈의 소유자라고 알고 있는데 그래도 그 부상 때문에 굉장히 불안했었나 봐요. 맞아요. 멘탈 코칭을 받았다고. 맞아요. 그때는 어땠습니까? 준환 선수도 중3 때부터 이제 멘탈 코칭을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오래됐는데 부상이 피겨는 워낙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발목 부상서부터 해서 회전하고 점프하고. 맞아요. 네. 그럴 때마다 참 좌절스러운데 그래도 잘 일어나는 선수였었어요. 그렇게 그거에 많이 연연하지 않고 힘들지만 잘 견디는 선수였었는데 최근에 있던 부상은 이제 너무 심각해지다 보니까 이거를 내가 이제 왜 고통을 잘 견디고 넘어가는 사람이었지만 고통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오다 보면은 어느 순간 주저앉을 수 있잖아요. 너무 힘들고 지치니까 마음이 지친 것도 같이 왔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랬었는데 이제 그거를 잘 극복해냈죠. 네, 극복하고 경기를 잘 마무리했죠. 네, 우리 차준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도움을 주셨어요? 최근에 이제 작년 겨울에 이제 국가대표 선발전이 있었는데 그 대회를 진짜 포기해야 되나라고 할 정도까지 부상이 너무 심각해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연습을 놓지를 못하는 성격이에요. 준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연습을 꼭 하고 시뮬레이션 해보고 그래야 하루라도 그렇게 해야지 마음이 놓이는 선수였어요. 불안한 거지 연습 안 하면. 그렇죠. 그거를 마무리 지어야지 내가 그래도 오늘 하루 할 일을 해냈어라는 그 만족감 때문에 잠을 잘 수 있는. 그런데 부상당했을 땐 좀 쉬어주는 것도 답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쉬는 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반인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내가 불안감을 이겨내기 위해서 계속 달리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그냥 에너지를 조금 보충하기 위해서라도 그걸 채우기 위해서라도 또 더 많은 점진적인 어떤 점프를 하기 위해서라도 이 휴식이라는 기간은 꼭 필요해요. 선수든 일반인이든. 근데 그거를 너무 많이 그냥 배제해버리고 살아가는 사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준환 선수하고 기나긴 얘기 끝에 지금 할 수 있는 선택, 그러니까 정말 그냥 부상을 낫지 않게 계속 연습을 해봤자 연습이 안 되니까 그 상태로 갈 건지 아니면 아예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에너지를 조금 모은 다음에 가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정말 이야기 많이 나눴었어요. 저는 이제 좀 쉬었으면 했죠. 그리고 쉬더라도 불안하지 않고 오히려 에너지를 모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도 조금 많이 이야기를 전달을 했었어요. 근데 그걸 처음으로 시도해본 거예요, 준환 선수가 이번에. 근데 해보고 나서 1등 했단 말이에요. 그냥 자기는 통과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박수 보내드려야 돼요. 1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제서야 선생님 이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도 아마 계속 마음속에 갈등을 했을 거예요. 연습을 안 하면 불안한 마음이 있지만 또 쉬어야 한다는 마음도 있지만 이게 혼자서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인데 옆에서 이제 든든하게 그런 어떤 마음을 챙겨주는 멘탈 코칭을 해주니까
거기 같이 손을 잡고 그 터널에서 빠져나올 그쵸. 수 있었던 것 같네요. 맞아요. 그러네요. 정말 그 예. 정확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혼자서는 잘 결정을 못 하는데 맞아요, 누군가가 맞아요. 옆에서 도움을 주거나 터치해 주면은 용기 네. 낼 수 있거든요. 그래도 제가 보니까 이런 스포츠 선수들, 특히 정상에 오른 선수들은 우리가 볼 때 멘탈이 진짜 건강하니까 그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건강한 멘탈의 소유자들도 이렇게 또 타격을 받기도 하고 그쵸. 또 치유가 필요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멘탈 코칭을 하면서 이런 건강한 멘탈의 소유자들은 어떤 공통점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일단 제가 강조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거를 먼저 파악하게 해요. 코칭 네. 단계에서. 내 삶의 가치는 내 무엇인지. 삶의 가치. 네. 그래서 내가 어떤 삶의 방향성으로 나아갈 것인지 이거를 파악을 하게 해요. 그래야 목표가 더 강력해지는 거거든요. 그런 삶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건강한 멘탈을 갖고 있는 사람이겠네요. 훨씬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죠. 나의 예. 방향성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나는 의사가 너무 되고 싶었어. 또는 변호사가 너무 되고 싶었어. 근데 그냥 목표였던 거예요. 그래서 뭐 시험 합격하고 됐어. 근데 돼봤더니 이제 끝이네? 허무하네? 이게 뭐지? 뭐 이럴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나는 정말 인류애를 가진 의사가 되겠어. 아니면 인권 변호사가 되겠어. 아니면 어떤 변호사가 되겠어. 라는 가치가 담기게 되면 네. 드디어 내가 이제 시작이구나. 라고 해서 그 삶의 방향에 맞춰서 더 힘을 내서 목표는 계속 생성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가치란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군요. 네. 뭐 건강한 멘탈을 가졌다고 해서 실패를 안 겪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렇죠? 그쵸. 실패를 겪었을 때 어떤 대처하는 게 아무래도 좀 차이가 나겠죠. 그렇죠. 네. 그래도 최정상에 오른 그 선수들은 일단 끈기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실패했더라도 다시 도전하는 거. 다시 도전해서 어떤 방법이 맞는 방법인지를 계속 네. 실험적으로 진행해 나간다는 거. 네. 이 부분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오늘 이 멘탈 코칭 한 뭐 사례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만 얼마 전에 이제 멘탈 코칭했던 경험과 방법들을 정리해서 책을 내셨네요. 네, 맞아요. 네, 이기는 멘탈. 네. 정말 이기고 싶습니다. 네. 예. 멘탈을 강하게 만드는 훈련법에 대한 얘기를 다음 네. 시간에 또 자세하게 좀 네. 저희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삶의 무기가 되는 강한 멘탈, 이기는 멘탈을 기르는 방법을 알려주는 멘탈 코칭 전문가 정그린 박사였습니다.